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모텔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과 낡은 가구로 채워져 있으며 주변에는 산과 숲만이 있어 밤이 되면 유난히 고요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모텔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곳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텔 주인 김씨는 30년 넘게 그곳을 관리해왔습니다. 그의 말로는 모텔이 처음 생긴 1970년대부터 이상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그저 이곳의 특성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여행 중이던 한 커플이 모텔에 들어와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긴 여정에 지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방은 허름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였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이 되자 모텔 밖에서 강한 바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차 폭풍으로 변했고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데 분명히 외부의 소리와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라디오처럼 윙윙거리면서 나가라, 나가라 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들은 방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간단히 챙긴 후 문을 여는 순간 그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도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은 급히 호텔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카운터 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씨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로비에 오래된 TV가 켜지며 화면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에는 모텔의 복도를 비추는 화면이 나왔고 화면 속에는 한 명의 여성의 형체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뭉개져 있어 식별할 수 없었고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져 모텔을 뛰쳐나갔고 도로로 나와 근처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들이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팀을 모텔로 보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텔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로비의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TV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흰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텔이 위치한 자리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은 불길한 사건들로 인해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엔 오래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여러 소문이 나돌았고 그 사건들이 모텔이라는 현대식 건물 속에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모텔은 다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과 속삭임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은 이제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 세월에 의해 잊혀져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경험한 이들은 모텔의 어딘가에 여전히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생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잦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 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조부모님 댁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 내게는 매우 친숙한 장소였다. 조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따뜻한 환영과 시골의 맑은 공기가 반겼다. 첫날 밤 조부모님과 오랜만에 만난 즐거움의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 중에 할머니는 어린 시절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지역 전설을 다시 꺼내셨다. 이곳 산속에는 여우가 살았다고들 하지. 사람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괴담을 만들어낸다고 하더구나. 어릴 때는 무서웠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귀엽게만 들렸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웃으며 넘겼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산길을 걷고 있었고 길 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눈이 마치 여우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기로 했다. 산길을 걷다 보니 어젯밤 꿈에 나왔던 그 여자가 나타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이 지난 후 밤중에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한 여자의 웃음소리로 변했다. 조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그저 바람소리일 뿐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호기심과 불안감에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날 찾아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이상한 매력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단다. 그녀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끌렸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여우 형상을 띠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발밑에 차가운 눈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오래된 서랍에서 아끼던 부적을 꺼내주셨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너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여우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꿈속에서 그녀와 마주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희미하게 여우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이젠 두렵지 않았다. 마치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같았다. 이후로 나는 가끔 조부모님을 뵈러 시골로 내려가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듯한 기분은 여전히 남아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나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의 시골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부모님의 집은 작은 산촌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적막한 공기가 늘 감돌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생활을 잊고 싶었기에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고대하고 있었다. 도착한 첫날 밤이었다. 깊고 짙은 어둠이 마을을 덮고 있었고 집 역시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그때 어딘가에서 낮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차 그 소리는 목소리로 바뀌어갔다. 분명 누군가 낮게 웅얼거리며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밖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터라 다시 침대에 몸을 누웠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마치 불길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했다. 그렇게 뒤척이며 잠에 들었다. 다음날 나는 이웃집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에 오래 사신 분으로 이곳의 역사와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셨다. 어젯밤 있었던 일을 슬쩍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곳에선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오래전 이 마을에서 신과의 소통을 위해 희생되었던 소녀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영혼이 이곳을 맴돈다고 믿고 있거든. 할머니의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만큼 소름 끼쳤고 나는 마을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후면 날밤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어떤 날은 분명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들렸다. 잠에서 깨어 방을 돌고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를 이끌듯이 나는 집을 빠져나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미지의 힘에 끌리듯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침내 작은 폐허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과 부서진 석상이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울림은 거기서 더욱 강렬해졌고 나는 석상의 비밀을 풀고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바람이 거세게 불던 이 나무가 우수수 흔들렸다. 그리고 눈앞에 희미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하얗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나를 부르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기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방학이 끝나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여름밤의 경험은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나는 항상 그 여인의 목소리와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아직도 그 산길을 따라 걸으면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환이 느껴지곤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날을 기다리며 잊혀진 신비와 미스터리를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